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상원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선거 문제, 당의 진로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전이 한창이고 또 공화당 당 후보로 트럼프가 결정된 마당에 당 지도부, 특히 폴 라이언 등이 나는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내 내분과 또 이견의 괴리가 매우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견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오늘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이견들이 잘 조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공화당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일전을 벌이게 될 것인가? 또 이 이견들의 근간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공화당에게 금년 선거는 절대절명의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바마에게 지난 8년 동안 수모를 당했는데 이것을 이제 털어내야 할 시점이죠. 오바마 케어 50번 이상을 의회에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고 대법원 판사들 줄줄이 진보적인 인사로 자리를 교체했고 동성애는 합법화가 됐고 예산 문제, 텍스 문제, 대외 정책 문제 모두가 공화당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방향으로 지금 8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치 또는 선거의 서클로 보면은 8년이 되면은 국민들이 당을 한번 이제 바꿔주게 되죠. 그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금년 선거가 좀 특이하지 않느냐, 예측 불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의 고민을 아주 대별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 대선 후보의 정견이 공화당 정견 그 전통적인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게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클린턴에게 이길 공산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한 5%, 1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은 스윙 스테이트, 펜실베니아라든가 오하이오, 플로리다 이런 등지의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와 클린턴이 근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공화당의 고민을 아주 요약을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그러나 당 후보는 매우 비전통적인 인물이 등장을 했고 당의 원칙과 당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또 일반적인 보수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목소리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것이 이제 큰 고민입니다. 과연 이렇게 단합이 깨진 상태에서 선거전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이제 큰 의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마구 대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또 당의 실정입니다. 그게 표가 이제 이 증거인데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표의 의중은 이겁니다. 공화당 기득권자들을 매우 혐오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오바마보다도 공화당 지도부를 더 미워한다.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공화당이 지난 8년 동안 한 게 뭐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8년 동안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연방정부 폐쇄를 몇 번이나 시키고 서민 경제는 계속 어렵기만 하고 이민개혁 반대만 하지 대안은 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오히려 좋다. 그런 매우 감정적인 결론들이 나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폴 라이언 등이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이지만은 또 다른 당내 리더들, 예를 들어서 상원 총무인 미치 맥코넬 같은 상원의원들은 나는 트럼프를 밀겠다.
그가 예선에서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긴 거 아니냐. 또 그의 득표수가 말을 하고 있다. 그의 득표수가 예년 공화당 예선 득표수보다 훨씬 많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당내 기득권층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공화당 리더들과의 이견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하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상 문제, 복지 정책, 이민 정책, 국제 정책, 네이토,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이런 이슈들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바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오늘 미팅의 목적은 양자 간의 이견을 축소하자. 그래서 당의 단합을 과시하고 선거제를 활발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양자 간의 이견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ntitlement, 복지 정책이죠. 폴 라이언은 메디케어의 지출을 줄이자, 혜택도 줄이자 그런 주장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메디케어 어카운트가 다 파산이 되고 만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는 메디케어 그대로 두자. 그 대신 고용을 증가하고 나라를 다시 부강시켜서 메디케어 금고에 돈이 더 들어가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지론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폴 라이언은 개인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하자. 특히 젊은 층들의 돈을 소셜 시큐리티에 묶어놓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소셜 시큐리티 건드리지 말아라. 시종자 돈 아니냐. 좀 민주당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견을 보면은 일부이지만은 일견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의견이 국민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니멈 웨이지, 트럼프는 안 올린다, 또 올린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한 얘기가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올리긴 올려야지 7달러 25센트 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일은 주정부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부자 증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 증세 올려야지. 나도 부자니까 나도 세금 더 내길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의회에서 반론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어정쩡한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말 바꾸기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이견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폴 라이언이 예산위원장일 당시입니다. 아주 예산을 잘 통과시켜 놓고 그 예산 내용엔 복지 혜택을 아주 크게 깎았습니다. 지출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이념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폴 라이언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학교인 조지타운 대학에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제단이 그대가 과연 카톨릭이 맞냐?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돈은 전혀 쓰지 않겠다는 얘기냐? 하면서 질책을 했던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견은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 대신에 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늘리고 그때에 가서 복지도 적절한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의 생각은 통상 문제, 이민, 안보,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최저임금, 부자 증세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어느 정도로 이견이 조정될 것인지 이것이 의문인데 일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기득권 공화당이나 우선 선거에 이기고 보자. 여기에는 당연히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단합된 모습의 과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워싱턴에서 공화당 상하원 리더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는 당내 이견을 조정하고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난주에 자신은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WHO는 도시 지역의 공기 오염이 악화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의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대도시가 오염도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오염도도 8%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특수부대들을 동원해서 작은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들은 중동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시리아, 이라크 이외 지역의 아이시스와 알카에다입니다. 브라질 상원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표결 결과 88명 중에서 55명의 탄핵 찬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딜마 루세프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국의 관리들이 무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왕과 한 경찰 관리와의 대화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장면이 공개돼서 이와 같은 발언이 노출됐습니다. 여왕의 불평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방문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플로리다의 조지 지머먼, 그는 그가 소지한 9mm 권총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총이 자신을 지켜준 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우스 루프에서 차이나타운에 이르는 62에이커. 개발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지역의 주택, 오피스, 쇼핑몰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6명의 경찰관을 허위 진술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경찰권이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나가 64개 소셜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예산 교착 상태 이후에 외상값을 갚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나도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주의회를 비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빕니다. 오늘 최고 73도, 내일은 69도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52도, 주일 맑고 58도, 월요일 흐리고 63도입니다.